도수와 그 그래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뭐 배웠습니까? 줄기와 잎 그림 배웠습니다. 도수 분포표 배웠습니다. 그리고 도수 분포표를 그래프화한 히스토그램과 도수 분포 다각형 이렇게 4개의 개념을 배웠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뭘 배운다? 상대 도수와 그 그래프를 배우게 될 텐데 얘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유는 뭘까? 어려우니까요.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요. 우리는 도수라는 개념을 알고 있지. 맞아요. 도수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 예를 들어 도수는 이런 거잖아. 야, 몸무게가 30kg 이상 35kg 미만인 학생 수 이랬을 때 7명 이러면 이게 바로 도수였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 도수가 아닌 무엇을 배운다? 상대 도수라는 개념을 배울 거야. 다시 뭘 배울 거다? 상대 도수라는 말을 배울 거예요. 자, 우리는 우선요 상대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겁니다. 상대 도수라는 건 뭐냐면요 비교한다는 거야. 남과. 너희들 요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평가를 할 때 절대 평가라는 방법이 있고 상대 평가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자, 상대 평가라는 것은 절대 평가는 뭐야? 남과 비교 전혀 안 하고요. 야, 90점 넘으면 얘는 수를 줄게.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애들은 우를 줄게. 요런 개념이에요. 되겠습니까? 반면에 상대평가는 어떤 개념이냐면 와, 나는 수, 즉 예를 들어서 1등급을 줄 건데 1등급은 전교 학생 중에서 시험을 잘 보건 못 보건 상위에 있는 4%의 학생에게 줄 거야. 2등급은 시험을 잘 보건 못 보건 9% 이내의 학생에게 줄 거야. 뭐 요런 개념들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되게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네. 요번 용남고등학교 2학년 얘기 하나 해줄까? 네. 용남고등학교 2학년 성운으로 듣기에 100점 만점에 수학 평균이요. 몇 점 정도 나왔을까? 10점. 그러니까 10점대 후반과 20점대 초반 그 사이에 걸려 있고요. 전교에서 수학시험 제일 잘 본 학생이 몇 점 맞은 줄 알아요? 70점? 59점 맞았대요. 60점을 못 넘었대요. 만약에 그 시험을 절대평가로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볼까? 90, 80, 70, 70, 60, 50이거든요. 수, 우, 리, 양 같이 전교생이 다 가야 용남고 절대평가로 따지면 미친 거지. 예. 전교생, 전교 1등에서 수학 제일 잘 본 애도 가야 절대평가로 따지면. 그래서 필히 상대평가로 이제 점수표가 나와야지. 그 수학 선생님이 볼 때 미친 겁니다. 저희 반 평균 몇 점인지 몇 아세요? 점이에요? 전 과목 해가지고 56점이래요. 수학은? 52점이요? 수학은? 수학 평균이요? 수학 네. 평균 안 알려주세요. 근데 그래요? 수학 평균 완전 지금 52점인가? 그 정도 나왔대요. 수학 평균. 저희는 수학 제일 잘 본 애가 90점 넘으면 딱 끝내고 다 막 60점 밑에고 공부 아예 90 안 넘은 애가 딱 한 명밖에 없어, 전교에? 아니요, 저희 저희 전교 말고 우리만 아, 그리고 반 애들 다 막 10점, 20점이에요. 10점, 20점? 우리 반 빵점도 점 있어요. 다 찍었는데 빵점. 야, 우리 반에 빵점도 있어. 아, 그렇구나. 선생님들이 네. 막 그래서 예술이는 시험 점수 나왔어? 안 나왔어요. 야, 그 시험 점수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알고 싶다. 성적표 근데 저 알려주세요. 시험지에서 모르는 거 물어봐도 돼요? 네. 근데 수업 끝나고 별도로 물어볼게요. 개별 질문할게요. 네. 자, 우선요, 우리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 도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도수에 대한 각 계급의 도수의 비율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까? 내가 어떤 상대 도수라는 걸 계산하고 싶으면 항상 분모에는요, 도수의 총합이 오고요. 위에는 그 계급이 속해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도수 있죠? 그 도수가 오는 거야. 우리는 이 녀석을 상대 도수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교재가 있을 텐데 아니야, 취소. 자, 이게 20페이지죠? 이게 몇 페이지인지 스캔이 안 됐네.
오, 앞쪽인가 보다. 이걸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쪽 학교야? 여기야. 모르는 거지. 저렇게 빤히 보면서 누군지 모르면서 뭘 그렇게 친구를 보고 있으니까 부끄럽게 영문 시기. 중이라며? 같은 수학교 아니야? 맞아. 같은 중학교라고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요, 우리요 지금부터요 요거 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좀 선생님이 확대해 보도록 할까요? 자, 상대 도수란 뭐냐? 너무 많이 눌렀나 보다. 예. 자, 상대 도수에 대한 개념을 좀 우리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봤더니 이제 요만큼만 보면은 바로 도수 분포표죠. 네. 60점 이상 70점 미만 2명, 70점 이상 80점 미만 2명, 80점 이상 90점 미만 3명, 90점 이상 100점 미만 1명 이와 같이 전체 도수가 몇이다? 8이다 라고 나왔어요. 이게 일반적인 도수 분포표인데 이 녀석을 가지고 상대 도수 분포표를 만들려면요, 상대 도수라는 것이 존재해야겠지. 그런데 상대 도수는 항상 어떻게 만드냐면요, 바로 얘 도수의 총합이지. 도수의 총합분의 도수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8분의 2야. 8분의 2는 약분하면 4분의 1이지. 네. 4분의 1은 몇입니까? 0.25가 돼요. 얘는 똑같이 4분의 1이니까 0.25가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8분의 3이어서 8분의 3은 0.375로 계산이 된다. 요거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 뭐냐면요, 8분의 2가 0.25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적어도 8분의 1은 0.25의 절반인 0.125라는 걸 알 수 있지. 요거 하나 알면 8분의 3이든 8분의 1이든 손쉽게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여기에 3배 해주면 0.375. 8분의 1이니까 그냥 0.125 이렇게 쓸 수 있네. 자, 그래서 상대 도수의 특징을 보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를 모두 다 더하잖아요. 그럼 얘는 항상 1이 나와. 상대 도수의 총합은 항상 무조건 몇이 나와야 한다? 1이 나와야 한다예요.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 녀석이 되게 의미를 갖는 건 뭐냐면 여기에선 우리가 얘가 도수가 제일 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자, 상대 도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큰 녀석은 똑같이 누구야? 예. 제일 작은 녀석은 누구야? 예. 그 사실에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야. 그러면 이제 이상하지? 선생님, 이거 좀 이상해요. 그냥 이렇게 정수를 심플하게 보면 될걸. 왜 굳이 이렇게 힘들게 막 소수점 꺼내가지고 난리 지랄 발간을 하십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상하지 않아? 네. 얘가 편한데 왜 굳이 이렇게 바꿔야 되는지. 그치? 네. 자, 그 이유가 있어요. 상대 도수 분포표는 언제 사용하면 편하냐면요, 이제 A반이 있어. A반은요, 학생이요 80명이에요. 자, B반이 있어요. B반은 학생이 30명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의 성적 분포를 비교하려고 하는데 80명과 30명이니까 도수 분포표로는 비교가 돼, 안 돼? 안 되지. 무조건 얘가 다 많을 거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A반이 공부 잘하나 B반이 공부 잘하나 보고 싶은 거야. 그럴 때 뭘 사용하는 겁니까? 똑같이 도수의 총합이 1이 되는 상대 도수 분포표를 이용하게 되면 도수의 총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비교가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요 보기 개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에서요 쫙 보면 우선 1, 우리 1, 2, 3 한번 읽어볼까? 시작! 1. 상대 도수의 총합은 항상 1이다. 2. 각 계급의 상대 도수는 그 계급의 도수에 정비례한다. 3.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집단의 분포 상태를 비교할 때 편리하다. 바로 그 세 번째 이점 때문에 상대 도수 분포표를 만드는 거야. 자, 3번에다가 별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3번에 별표 쳐놓으세요. 채훈이도 쳐놓도록 하자. 오케이. 네. 됐죠. 그럼 네?
첫 번째 교재가 순서가 안 맞아요. 다 떼주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개념 확인을 한번 여러분이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20페이지에 그 아래에 개념 확인 있지? 그거 한번 채워보도록 하자.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주시고. 20페이지에 개념 확인 문제, 바로 이 문제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다 계산할 필요 없다 그래서 선생님이 네. 하나를 알고 계산하면 됩니다 라고 했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 도수 분포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므로 전체 도수분의 도수 25분의 1을 계산했더니 와, 얘가 되게 착하게 0.04 이제 계산해줬어. 우리 요 녀석 이용하는 겁니다. 25분의 5 되겠지. 즉 위에 있는 숫자의 몇 배? 5배. 그러면 요 녀석의 5배니까 5 곱하면 몇 나오겠습니까? 0.2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았어. 자, 그러면 이제 얘 볼까? 얘는 뭐야? 2배지. 5의 2배지. 네. 맞아? 그러므로 요 숫자의 몇 배겠어? 2배 되겠지. 몇 나오겠습니까? 0.4 되겠습니다. 자, 1, 7. 7 빼야겠다. 7, 4, 28. 0.28 되겠다. 아, 2배 해야 되니까는 4, 28에서 0.08 되겠다라고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확인사살 한번 해보자. 우리가 제대로 구했는지. 얘하고 더하면 몇 나와요? 0.6. 요렇게 3개 더하면 0.64 나오네요. 자, 요거 2개 더하면 몇 나옵니까? 0.36 이렇게 나오지. 정말 1이라는 숫자 나오는 거 맞나요? 맞지요? 요렇게 상대 도수 분포표 채울 수 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필수예제 1번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필수예제 1번 문제 풀어봐. 같이 풀어봐도 될까요? 시간 좀 더 드릴까요? 같이 풀어도 되겠습니까? 될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상대도수의 분포표는 은준의 반 학생 40명의 한 달 용돈을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A, B, C, D의 값을 각각 구하여라 라고 나왔어. 오, 상대 도수. 자, A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40분의 4. 40분의 4는 몇 분의 몇인데? 10분의 1. 계산하면 몇이다? 0.1이다 라고 A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하자. 여기 봤더니 얘 몇 배 되고 있어? 0.1이 0.3이 되고 있지? 네. 와, 3배 되고 있네? 그러면 4, 3, 12. B는 12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녀석을 봤더니 봐요. 0.2라고 0.15하고 더하면 0.25 나오지. 와, 얘하고 얘 더하면 0.25 나오니까 4하고 6 더하면 되겠네요. 몇 나오겠습니까? C는 10 나오겠습니다. 자, 이제 40분의 8 계산하면 D 구할 수 있겠죠? 40분의 8입니다. 그래서 8, 5, 40 몇 나오겠습니까? 0.2 나오네요. D는 2가 나오겠고 상대 도수의 총합은 항상 무조건 몇이다? 1이다 라고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는 0.1, B는 12, C는 10, D는 0.2, E는 1이라고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자. 자, 용돈이 적은 쪽에서 10번째인 학생이 속하는 계급의 상대 도수 구하래요. 자, 용돈이 적은 쪽은 위에서부터지? 네. 자, 10번째인 학생은 어디에 속하겠어? 여기에 속해 있겠네요. 여기에서의 상대 도수는 몇이다? 0.15다 라고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자, 4만 원 이상인 학생은 전체의 몇 %입니까? 라고 문제가 나왔죠? 자, 4만 원 이상인 학생은 바로 4만 원 이상인 학생은 바로 이 그룹에 속하는 거지. 그런데 상대 도수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요. 퍼센트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퍼센트로 따지면 몇 프로란 얘기야? 10%. 몇 프로란 얘기야? 15%, 30%. 여기 몇 프로? 25%. 여기 몇 프로? 20%. 그러므로 요게 두 개 합하면 몇 프로 되겠다? 45%. 그냥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힘들게 40분의 18 이런 거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25%, 20% 총합은 45%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에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21페이지 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네. 오늘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네요. 네? 어디까지요? 그럼 진도 쭉 나갈 건데요. 선생님 물 먹는 네, 물 마실게요. 화장실 갔다 와도 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대신 물 빨리 마시고 화장실 빨리 갔다 옵니다. 자, 책 이제 순서 맞아요? 채운 건 오케이. 자, 채운 군 아까 그 수업에서 히스토그램 들어갔어요? 도수분포 다각형 히스토그램 이런 거 선생님이 설명했나요? 안 했나요? 그 지금 인강 듣고 있죠? 거기에서는 어디까지 듣고 있어요? 네. 이 앞부분 한 번 다 들었던 거예요? 처음 듣는 거예요? 줄기와 아, 줄기하기 하나하다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21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연이 안 하는데요? 예, 하연이 예전에 한번 들어서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보자. 상대 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 도수의 분포표를요, 우리는요, 마찬가지로 앞에 도수 분포표를 우리가 히스토그램이나 도수 분포 다각형으로 나타냈던 거 기억하시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상대 도수 분포표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히스토그램이나 도수 분포 다각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요. 자, 그래서 그리는 방법은 비슷합니다. 사실은 가로축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지냐면 세로축에 도수가 아닌 누가 들어간다? 상대 도수가 들어가.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가? 뭐 0.1, 0.2, 0.3 이런 개념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참고 보도록 할까? 첫 번째 줄 한번 읽어보자. 시작! 상대 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는 일반적으로 도수 분포 다각형 모양으로 나타낸다. 왜 그럴까? 히스토그램이 아닌 도수 분포 다각형으로 나타내는 이유는 왜일까? 히스토그램에 비해서 도수 분포 다각형만이 가지고 있었던 장점이 있었지. 그 비교한 그렇지. 도수 분포 다각형은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어떤 자료가 있을 때 두 개의 자료를 되게 비교하기 좋습니다 라고 그랬지.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상대 도수 분포표의 기본 성향은 뭐야? 이 지저분하고 복잡한 걸 만든 이유는 뭐라고? 비교하려고. 그것도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자료를 비교하려고 만든 겁니다 라고 했지. 비교해야 되니까 히스토그램보다 도수 분포 다각형으로 훨씬 많이 그리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대 도수의 총합은 항상 2이므로 상대 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와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계급의 크기와 같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예전에 우리가요, 요 도수분포 다각형에 나와 있는 요 면적, 요 다각형의 면적을 구하고 싶었는데 이 면적은 히스토그램 요 녀석들의 면적과 같다, 다르다? 같다라고 했어. 그런데 이 히스토그램을 어떻게 그리라고 선생님이 가르쳤냐면요, 요거 가로는 똑같으니까 하나에다가 도수의 총합을 곱해버리면 됩니다 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상대도수 분포표에서는 가로축이 있는데 요 상대도수의 총합을 모두 다 계산해봤자 길이가 몇이야? 1이야. 상대도수의 총합은 몇이니까? 1이니까. 그러므로 결국 가로 곱하기 1은 뭐와 같다? 가로와 같다. 즉, 이 계급의 크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계급의 크기와 같다라는 특징을 지닌다. 자, 됐죠?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은 뭔 짓을 하냐? 개념 확인 문제 한번 도수 분포 다각형 모양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보세요. 이게 잘 안 보이지? 그거 격자점이 없죠? 그거 대략 그려놓자. 격자점이 없네. 이거 자로 대고 그려야 돼요? 그냥 손으로 그리세요. 이해해요. 격자점이 없어서 조금. 선생님 여기다가 점 찍어야 돼요. 네, 도수분포 다각형 끝까지 찍어주셔야 합니다. 자, 이 녀석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좀 안 보일 거야. 지금 교재가 아니라서 그래요. 채용군, 만약에 선생님 수업을 듣게 되면 교재를 최대한 빨리 사서 교재하자. 이게 프린트다 보니까 작은 격자점들이 드러나질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 이상 15 미만에서는 0.4다라고 했지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녀석을 이렇게 하고 10과 15 사이에 있는 중점을 연결하면 바로 이 점이 나오겠네요. 쭉 그었습니다. 자, 15 이상 20 미만에는 0.25니까 여기 되겠다. 그래서 슉 연결해서 점 찍고 쫙 그었습니다. 자, 20 이상 25 미만은 0점이니까 이렇게 슉
올 거고요. 이렇게 슉 올라가서 여기네요. 이렇게 그었습니다. 자, 25 이상 30 미만은 0.05니까 이 0.1의 절반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서 점 찍었어요. 그리고 뭔짓 하니까 여기 이렇게 하고 중점 잡아서 끝에서 마무리를 지으셔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 도수분포 다각형 그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문제 풀어볼 텐데, 자, 필수예제 2번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필수예제 2번 문제 풀어보세요. 다 푸셨습니까? 예, 우리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자. 자, 아래 상대도수 분포표는 어느 전시회에 입장한 관람객 40명의 나이를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자, 표에 빈칸을 채우고, 예, 빈칸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하나 있죠? 얘를 채우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만큼 모두 더한 것이 몇이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라는 사실이죠. 자, 요거 3개 더하면 몇이다? 0.7. 즉 얘는 0.75까지 나와 있는 상태네요. 여기에 몇 오면 되겠습니까? 0.25 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래프를 완성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그래프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표시를 해놓고요. 예, 여기에도 표시를 해놓고 그림 그려보도록 하자. 20 이상 24 미만인 경우에는 0.4네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쭉 24, 28은 0.2네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쭉 자, 28, 32는 0.1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쭉 긋고 여기에 이렇게 중심에 그 점을 넣어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나이가 24세 이상 28세 미만인 관람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4세 이상 28세 미만인 관람객은 요만큼 되겠네요. 자, 몇 %냐라고 묻는데 그냥 얘 읽으면 된다 그랬지. 몇 %다? 20%이다 라고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쉽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페이지 넘겨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얘 때문에 상대 도수 분포표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했었죠. 비교하기 위해서. 자, 예. 자, 예. 자, 우리요, 요 녀석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제목부터 읽을 거예요. 시작!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집단의 분포 비교. 자, 어디에 동그라미를 쳐놓습니까? 네모 박스. 도수의 총합이 다른, 여기에 네모 박스를 치시고 별표하시기 바랍니다.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집단의 분포를 비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상대 도수 분포표밖에 없어요. 되겠습니까? 자, 밑에 읽어볼까? 시작!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자료를 비교할 때는 1. 두 자료의 그래프를 함께 나타내어 보면 두 자료의 분포 상태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2. 각 계급의 도수를 그대로 비교하지 않고 상대 도수를 구하여 각 계급별로 비교한다. 참고 시작! 상대 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두 그래프로부터 두 자료의 평균의 대수 관계를 추측할 수 있다. 오른쪽 그림에서 B 자료의 그래프가 A 자료의 그래프보다 전체적으로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으므로 B 자료의 평균이 A 자료의 평균보다 큰 편이라 할 수 있다.